미국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까지 제작하려고 했었던 좋은 내용의 사연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은 사회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백인들의 비율은 적어지고 오히려 동양인들이 주로 구성된 회사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오만하고 자만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40대 백인 남성 인사관리 전문가가 한국을 만나서 생각이 변화하고 사람이 바뀌는 모습이 잘 묘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스스로 잘난 맛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만나고 한국인들과 지내다 보니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왜 한국에서는 겸손이라는 자세가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모습들이 존경받는 모습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며 지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한국적인 사고방식, 한국적인 생각에 대해서 전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처음 한국으로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원래 집은 미국 LA였습니다. 저의 직업은 인사관리 전문가로 보통 여러 회사들에서 1년 또는 2년 정도만 근무하고 이직을 하는 게 제 직업이자 취미입니다. 이직을 하면서 이전의 성과들을 잘 어필하고 그것으로 연봉을 올려받는 게 제가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헤드헌터도 수지라는 여자 한 명 있죠. 그녀는 제가 그동안 5번 넘게 이직을 하면서 저의 성과 포트폴리오를 잘 작성해서 다음번 이직 때 연봉을 최소 30% 이상 올려주는 사람이죠. 저에게는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직 때 저는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100만 달러는커녕 25만 달러의 한국에서 일하는 조건을 제시해 준 것인데요. 그동안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해오던 그녀에게 배신감마저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그녀가 자신의 직업적인 감각마저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가 혹시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가 다쳤냐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늘 전화로만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오던 그녀의 얼굴을 10년 만에 처음 보는 순간이었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한국을 추천해 주었는지 대충을 알 것 같기는 했습니다. 최소한 교통사고로 머리가 다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녀에게 조금은 화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인재를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군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지난 10년간 나는 당신에게 여러 차례 만나서 축하의 식사를 여러 번 제안했었고 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을 숨길 생각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 연봉을 불려주는 고마운 파트너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녀도 나를 통해서 적지 않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을 것이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인데 굳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의미 없이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의 얼굴을 10년 만에 본 것이었습니다. 내 인사관리의 철학은 퇴근 후 직장 동료와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동료도 아닌 그저 내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녀의 좋은 수완의 이득을 챙기는 관계였으니 그녀와 굳이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그녀의 황당한 제안에 결국 찾아오게 되었고 얼굴을 처음 보게 된 것이죠. 일단 이런 사소한 말다툼은 접어두고 다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그녀와의 관계도 종료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녀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녀가 제가 한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직원 수 300명짜리 규모의 회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미 3년 전에 반도체 회사에서 인사관리 총괄자로 있던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잘해줄 수 있는 적임자이고 연봉이 적은 것은 분명한 단점이지만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많은 회사들이 다인종, 다문화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오리지널 동양권 문화인 한국에 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습성을 배운다면 지금 잠시 연봉이 절반으로 줄어들지언정 결국에는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몸값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한국을 추천한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이런 자리가 일본에 있었거나 중국에 있었어도 그 자리를 추천했을 거라며 말이죠. 저는 그때만 해도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어서 결국 2배, 3배 연봉을 올려줄 수 있다는 그녀의 말에 승낙을 하게 된 것이지만 그녀가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경험해보라는 말에는 정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한국을 추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그들의 행동이 나에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후회했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지 결국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한국 문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한식에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도 한국행을 결정하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LA에서 아주 오래된 복창동 순두부 가게를 가장 좋아하며 그곳의 음식을 매우 즐기는 편이었고, 다른 한식당에 찾아가서 음식을 먹은 적이 많기 때문에 이참에 한국에 가서 여러 음식이나 경험해보자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심지어 내 업무와 관련된 것보다도 말이죠. 그렇게 한국으로 갔고, 저는 첫 출근인 줄 알았던 한국의 회사에서 너무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또 듣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면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내 책상과 의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면접을 보겠다는 한국 회사의 황당한 태도에 미국은 이미 새벽 시간이지만 헤드헌터 수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에서인가 분명히 착오가 있었을 것이고 나는 앞뒤 설명 다 듣지 않고 그녀에게 화를 냈으며 그녀에게 다시는 일을 함께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하다가 한국에 도착 후 이곳 한국의 회사로 오는 길에 생각보다 너무나 발전해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라 면접 자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많이 짜증나기는 했지만 면접 자리에서 연봉을 올려 계약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조건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면접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경쟁자가 있는 면접이 아니라 저와 조건 협상과 같은 면접 자리였습니다. 최소한 직접 한국 임원들은 저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전화로 마음껏 쏘아붙인 수지에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일단 저는 이 자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한국 회사의 임원들에게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들었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3년간 인사관리를 해오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 한국 회사에서 인력을 재배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해고해야 할 수십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결정해달라는 이야기였죠. 냉정하게 사람을 해고하고 회사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또 전문 분야라서 매우 흥미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개인 능력에 따른 적절한 곳으로 부서를 이동시키는 것도 잘하는 일이었기에 한국 회사에서 제안하는 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처음 왔고 한국의 문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한 여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국을 돌아다녀보고 회사 밖에 한국 사람들과 만나보는 경험을 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1년 뒤 성과가 나오면 다음에 연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백지수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저의 조건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새로 부임한 자리에 출근하지 않고 여행을 하겠다고 말하며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한국 회사에서 저의 조건을 거절한다면 그냥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가장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사람이 고민하며 다른 사람들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니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놀라버렸는데요. 이런 고민은 며칠을 두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서 해버리다니 말이에요. 제가 내뱉은 조건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들이라 내가 말을 뱉어놓고 이거 거절당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결국 그들이 어떻게 거절할지 고민하는 동안 한국 관광이나 하며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말이에요. 한국 회사와의 업무는 처음이었지만 내가 알던 회사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미친 듯이 빨랐고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의 결정으로 어려운 일도 쉽게 결정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일단 30만 달러 연봉에 한 달은 거의 놀고 먹고 내 성과에 따라서 나는 백지수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기쁘게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합리적인 결정보다 한 사람의 결정이 더 중요시된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는 0에 가까웠습니다. 답답하고 어리석은 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내가 말도 안 되는 유리한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뭐 더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요. 한국에 일자리도 얻었겠다. 저는 맘 편하게 한국에서 즉시 출국 가능한 자동차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국을 돌며 한국을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놀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곳에 가보고 여러 식당들도 가보고 그곳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모두 공부가 될 테니까요. 아니, 사실 그냥 놀러 다닌 것에 가깝기는 했죠.
하지만 놀러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서서히 한국에 대한 진짜 공부로 바뀌게 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로 한국인들을 관찰할 수 있던 장소는 오직 식당들 뿐이었는데요.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 큰 식당들을 주로 찾아갔고 그곳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수많은 한국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한식이 맛있는 것은 둘째치고 이렇게 큰 식당에서는 회사라는 조직처럼 위계 질서가 있고 매장 관리 매니저, 단순 서빙 직원, 요리하는 직원 등 업무 체계가 분장되어 있죠. 어떤 나라든지 어떤 문화권이든지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식당에만 가봐도 그 나라의 조직 체계나 스타일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여러 일들을 겪었습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저는 일부러 컴플레인을 걸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단순히 음식을 바꾸어 주겠다, 미안하다 해서 그치는 시시한 나라인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저의 컴플레인이 들어가자 그 식당에서 가장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우선 사과를 했습니다. 음식 교체를 해주겠다고 했으며 연신 미안해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냥 어느 식당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었는데요. 새로 음식이 나오며 돈을 받고 팔고 있는 식당의 메뉴 중 하나를 같이 주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던 이 식당의 사장이나 총괄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계산대에 섰습니다. 그는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누구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 식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컴플레인이지만 식당에서는 위생 문제가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확실히 사후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들의 사후 처리는 확실하고 단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이 글을 읽으며 누군가는 식당의 체계와 회사가 어떻게 같냐고 물을 수 있지만 이런 대형 식당의 문화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조직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인사 전문가이니까 내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100군데 가까운 대형 식당들만 골라다녔는데 그중에 한 곳에서는 제가 반찬을 잘 먹는다며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반찬은 공짜라고 하지만 저는 계속 얻어먹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런 기색을 표하자 식당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몸무게 100kg 가까이 되는 저에게 한국의 반찬은 늘 양이 적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찬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치사하게 이런 것 가지고 손님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먹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삶에는 없던 문화였지만 낯선 문화였죠.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예시일 뿐이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겉으로 하는 배려보다는 마음속으로 하는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직원 300명과 한 명씩 한 명씩 면담하며 2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직원과는 4시간씩 면담한 적도 있고 못해도 최소한 1시간씩은 면담했습니다. 통역사가 고생해서 목이 쉴 정도였죠. 한국에는 야근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밤늦은 시간까지도 면담을 지속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2차 면담을 또 했습니다. 통역사가 지쳐서 못하겠다고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새로 통역사를 고용할 정도로 저는 정말 열심히 면담을 했습니다. 300명을 2번씩 면담하는데 겨우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니까 가능한 속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일 처리가 빨랐으며 그것들을 관리하기 편하도록 회사 내부망에 면담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넣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종이 서류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번 심층 면접을 하고 그중에 10명 정도는 이 회사에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50명 정도를 추려 3차 면접을 봤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10명을 해고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을 회사 내부망에 업로드하다가 제가 뭘 잘못 건드렸는지 인사 관련된 자료가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프로그램상 오류였지만 밤늦게 혼자 작업하던 제가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이걸로 회사는 완전히 난리가 났었고 모든 인사 관련 자료들이 열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밤늦은 시간 서버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때는 내부망에 어떤 것도 업로드를 하면 안 되고 만약 업로드가 되면 이런 식으로 관련된 모든 부분이 꼬여버려서 다시는 출력이 되지 않는 기술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내 이메일로 공지가 되었고 저의 부주의로 그 사실을 몰라서 사고를 쳐버리고 만 것이죠. 저 때문에 모든 직원이 자신의 이력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으며 제가 몇 달 동안 해온 자료들도 싹 날아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회사 경영진들은 저에 대한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도 있었죠. 미국이었으면 당장 해고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제 실수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최선을 다해 복구해 주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일부 할애해서 제가 처한 난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고 저는 한국의 이런 문화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굳이 나서서 도와주는 이 행동들을 말이죠. 한국에서는 회사라는 조직 개념이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조직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쉽게 사람이 들어오고 쉽게 나가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니 내가 한 일이 아니어도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10명에 대해서 다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업무보다 주변 팀원들의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던 편이었고 제 눈에는 그들이 자신의 일에는 책임감이 없고 남들이 하는 업무에 슬쩍 도와주는 척하며 시간을 때운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알고 보면 그들은 자신의 할 일을 끝내고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저는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미국적인 기준으로 한국인들을 평가했습니다. 만약 저희 기준이 정답이라면 저의 실수를 메워주기 위해 모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 이 회사 전 직원들은 해고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저에게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헤드헌터 수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나중에는 돈보다 더 소중해질 것이라는 그때 그 말이죠. 회사의 경영진들은 저를 해고할 생각이 없었지만 스스로가 여기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쉽게 파악했다고 자만했고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적절한 인사관리로 불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곳에 충원하는 등 괜찮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며 저의 퇴직 의사에 상당히 놀라는 눈치였지만 저의 오만함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더는 이곳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퇴사 후 저는 한국을 더 여행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한국의 구석구석을 다 여행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서는 거친 절보다는 마음속 깊은 배려심이 더 있고 자신의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끼고 보살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미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오던 저에게 반성의 시간을 주었고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헤드헌터 수지에게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며 수지는 잠시 쉬는 기간 동안 좋은 자리를 알아봐준다고 해주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커리어가 어느 정도 쌓이면 자신의 말이 정답이고 남들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더 살펴보고 주변의 충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